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친절은 친절을 낳으며 배려는 다시 배려로 이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라면 찬바람 부는 11월도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원기 107년 11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7년 출가교화단 총단회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총단회는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해탈 천도를 염원하는 천도 축원을 올렸습니다. 11월 4일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원기 107년 출가교화단 총단회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가득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정진 중앙단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단회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해탈 천도를 염원하는 천도 축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일반 교화 사례는 밀양교당 조원행 교무가 나눴습니다. 조 교무는 교화를 법회 출석수에 한정짓지 않는 방법으로 교화 영역의 확대를 언급하며 순교 방법에 따른 이름 붙이기, 만나는 장소에 따른 이름 붙이기 등 교도를 분류하는 교도 라벨링을 소개했습니다. 해외 교화 사례는 알마타 교당 김태원 교무가 맡아 알마타 교당의 연원, 예비 교화 활동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청소년 교화 사례는 영광교구 사무국 정다성 교무가 함께했습니다. 정 교무는 해롱중학교 심심풀이 인성교육, 영광교당 학생법회 등을 통한 청소년 교화 사례를 나눴습니다. 전산종법사님은 정산종사님의 실력 유삼단 법문으로 설법하며 실력 1단은 내수정력, 내연진리, 내정계율, 2단은 교제정비, 교무양성, 산업안정, 3단은 교단화합, 소우선화, 회원 증가라고 설명한 뒤 아무리 급하고 좋아도 1단부터 순서를 잘 밟아서 교단이 대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설법했습니다. 개인 이런 힘들이 증장이 되면 원불교의 가장 기초 실력이 튼실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밖으로 교도가 설사 이것 없이 교도가 불어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불어나는 교도는 방편이겠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불어나야 제대로 된 교도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데 교도가 불어났다, 그것은 이제 뭔 방편이거나 그런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다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교단 3대 결산, 4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중요한 교단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창립 이후에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종사님께서 교단 창립 이루신 그 이후 1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이 어찌 보면 교단 큰 흐름의 역사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결실교단에서 완벽하게 이제 결복교단으로 가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교단이 나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잘 해가지고 만대에 흔들림 없이 교단이 이제 대종사님 경륜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낼 책임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한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단회 2부에서는 유도성 교무의 미국 총부 현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 교무는 미국 총부는 현재 행정조직기구로 교화단 관리본부와 수의단의 역할을 하는 종법사 보좌회의로 구성돼 있다며 종법사 보좌회의의 역할은 수의단회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양명일 기획실장의 교정원 업무보고,
이정호 사무처장의 감찰원 업무보고, 강혜윤 위원장의 교단혁신특별위원회 보고가 이어졌고, 특히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보고에서는 원불교 정신과 사회시대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비전은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김도훈 설계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회복이라는 말에는 원불교가 탄생한 후 100여 년 동안 교단과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무엇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겼으며 전환이라는 말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단회에서는 처음으로 3040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 발언 시간이 할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교당 이래성 교무는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부교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부교무들을 믿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잡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조건중 교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 주소와 고민 등을 공유한 후 청년들에게 방법과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교단의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중앙교의회가 11월 5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방송 등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제36회 중앙교의회는 430여 명의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승님들께서는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고 단체의 생명은 규율이라고 하셨다며 교법 정신을 회복함에 있어 교단 신성을 바로 세우는 일과 교단 법규의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손색 없는 공화체제가 확립돼 있다고 강조한 뒤 의장단 간담회를 공식적인 회의체로 해 재가와 교단의 소통을 늘려나가고 교구 의장들의 중앙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언했습니다. 이어 교정보고에 나선 양명일 교정원 기획실장은 주요 공지사항으로 원기 108년도 후생회비 5% 인상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공지사항으로 원기 108년 기본요금 2만 원 인상, 원기 108년 정기인사 방침 등이 보고됐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중앙교의회 총회에서는 주요 안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원기 106년 감사보고 및 중앙총부 결산 승인의 건, 원기 107년 중요교산 처리 추인의 건, 원기 107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원기 108년 중앙총부 예산안 승인의 건, 원기 108년 예결산위원 선정의 건이 산정됐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안건 토의 후 이어진 현황 보고에서는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 및 의원 전용창 개설 보고가 주목됐습니다.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의 내용은 교단의 중요 정책 협의를 위한 의장단 회의 신설로 재가교도의 교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앙교의회 의원 전용 게시판 개설은 교단의 중요 정책에 대한 재가 출가 교도의 심층적인 논의 구조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교정원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어 원음방송 사옥 이전 현황 보고, 교단혁신특별위원회 혁신안 경과 보고,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유재연 시간에는 부곡교당 김대신 교도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김 교도는 종법사 신년 아래 부활, 각 교당 교도회장단 만남의 시간 등 중앙교의회 참석 확대, 간사와 부교무의 신중한 인사정책,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영산 이전, 중앙총부 고충처리부서 신설, 교단적인 원음방송 사옥불사 운동 등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개벽에 따른 정신개벽이 절실한 지금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신 정산종사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축제가 원불교 성주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원기 107년은 교단의 법모이신 정산종사님 탄생 122주년, 열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재가 출가교도, 지역민들은 물론 동산수도원 원로교무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10월 29일 성주성지사무소가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축제를 열고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정신을 채받아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고 유업을 기렸습니다. 김원공 성지사무소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인류 평화를 위한 정화기도와 음악회는 후천개벽 평화 세상을 열어갈 실질적인 주인공들을 배출해 세계 속의 성주, 성주 안의 세계라는 과제를 실천해가는 시간이라며 이곳 성주에서 함께 어울려 돌아오는 세계를 선도하는 성주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풍물구패 어울림의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1부 클래식과 2부 국악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먼저 클래식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주경, 첼리스트 방지성, 피아니스트 최민선이 함께해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물론 에릭 샤티, 엔니오 모리꼬네, 폰 쉔필드의 명곡과 원불교성과 원아옵니다 등을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줬습니다. 이어 2부 국악 한마당은 전통 퓨전 뮤직 그룹 더 감의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좋은 날 오리라, 강원도 아리랑 등 민요는 물론 역동감 넘치는 말매복춤, 사자놀이 등 판굿을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주는 정산종사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성지며 삼동윤리사상을 주창하신 곳으로 성주성지사무소는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축제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변 인연들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한 청년 신성회 훈련이 영산 근원성지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15명의 참여자들은 각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전무 출신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를 돌아봤습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청년 신성회 훈련 주제는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였습니다. 첫째 날인 28일 저녁 결제식 이후 훈련인들은 참회 기도와 헌배를 통해 날을 내려놓고 진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좌선과 함께 시작된 둘째 날은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예비 교무가 되어보는 출가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정전 수업과 성가 수업을 통해 출가 서원 후 예비 교무가 되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체험 후 예비 교무들의 출가 감상담과 회화를 통해 예비 교무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주한 청년은 정전 수업을 통해 진리적 종교와 종교적 진리의 차이를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성가 수업을 통해 원불교 성가의 의미를 알게 되며 감동을 느꼈다고 감상담을 공유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산 성지순례를 통해 교단 초창기 역사와 대종사님의 자취에 대해 배운 후 산밭제에 올라 대종사님을 기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정상독 교무에 전무 출신의 가치에 대한 강의가 준비됐고 이후 어둠이 내린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영주홀에서 진행된 서원의 밤을 끝으로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훈련 셋째 날은 교육부와의 대화로 시작됐습니다. 교무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교무가 되는 과정 등을 회화를 통해 소통했는데요. 김도훈 청년은 예비 교무들의 실제 삶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교무님들께 망설임 없이 여쭤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해제식 기도와 영산선악대학교 백인혁 총장의 법문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청년 신성회 훈련을 마쳤습니다. 정인용 청년은 신성회에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을 다잡지 못했는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지금은 확고한 나의 서원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대종사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훈련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교구가 10월 29일 청년 연합법회를 열어 화합을 통한 청년들의 교화 증진에 합력했습니다. 10월 29일 열린 서울교구 청년연합법회는 서울교구청 3층 야외홀에서 진행한 보물찾기로 청년들을 맞았습니다. 이어 한강교당 대각전으로 자리를 옮겨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법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원불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늘 질문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법을 전했습니다.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를 함께 살펴보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불교는 의문으로 태동된 종교며 신앙에 질문이 없다면 맹신이 된다며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멈춰서서 질문을 하자고 독려했고 내가 답을 찾아야 내 길이라는 말로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설법 후 청년들은 세대 간 갈등 극복 방법과 원불교인다운 삶, 이웃 종교와의 차별성 등에 관한 한 교구장과의 즉문즉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법회를 마친 후에는 싱어송라이터 이대일 교도와 아남교당 밴드, 김성공 교무의 풍류로 건져쇼 공연이 펼쳐졌고 단법회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법정을 쌓은 후 저녁 공양 등으로 법회를 마쳤습니다. 가락교당 배지원 교도는 처음으로 청년연합법회에 오게 됐는데 많은 청년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반가웠다고 감상담을 전했고 일산교당 진영수 교도는 단법회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태인 원강 어린이집이 골목축제를 열어 원아들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주민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신태인 교당과 신태인 원강 어린이집 골목길 담벼락에 원아들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신태인 원강 어린이집 골목축제에는 이처럼 담벼락 전시회를 비롯해 열심히 갈고 닦은 아이들의 공연도 함께 펼쳐졌는데요. 신태인 교당과 신태인 원강 어린이집 사이의 골목은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밋밋한 벽면에 원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펼침으로써 일상의 골목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도록 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함께한 이번 골목축제에는 학부모와 교도들은 물론 지역사회 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2000여일의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올리고 그 마음이 모여서 마침내 신축불사의 꿈을 이룬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화터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당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서울교구 이문교당인데요. 오늘은 이문교당의 박덕희 교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문이 남는 교당, 이문교당의 박덕희 교무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문이 남는 이문교당 네. 박덕희 교무님 반갑습니다. 축하와 함께 오늘 초대석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달 22일에 이문교당 신축 봉불식이 있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봉불식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다행이었고 제가 출가 한 450명 교도님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산 교정원장님께서 설법을 해주셨고요. 네. 서울교구장님, 또 지구장님, 또 교회 의장님, 내빈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고 외빈으로는 동대문구 부구청장님이신 네. 최홍현 부청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몇 명이 참석할까 이런 네.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그 인원 한 350명 정도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난 9월에 전국교당이 네. 봉불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네, 네. 나중에 들리는 말로 한 400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오. 그래서 우리는 또 더 시내권이고 하니까 한 500명 정도를 목표로 삼자. 네. 그래서 뭐 선물도 그러고 또 응접, 음식도 그러고 모든 것을 네. 좌석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봉부식은 이제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식전 공연이 있었고 또 이제 봉안문, 또 축사, 설법 그리고 이제 원음합창단의 그 공연 이런 순서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당의 역사 초창기부터 신축 과정까지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담았었는데 네. 한 5분 정도의 이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당 같은 경우는 1층에 그 카페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 이제 다과장을 마련해서 저희 이제 교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호박죽, 또 한방차, 또 한과, 네. 또 귤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또 드시고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방문하신 많은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아이고 이문교당이 알차게 지어졌다. 오. 그리고 참 멋지고 세련됐다라는 그런 평을 해주셔서 네. 저와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항상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이제 봉급식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무님이 보시기에도 알차고 세련됐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신합니다.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 하거나 뭐 신축한 교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간의 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네. 기간이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 물가 상승도 있고 네, 그러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실제로는 어땠나요? 저희 교당 신축이 원기 101년부터 시작을 101년. 했거든요. 네. 근데 원기 101년 당시에 저희 교당 규모를 이제 112평에 한 224평 건물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억 정도를 건축비로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15억에서 네. 17억, 20억, 최종적으로 이제 24억으로 건축 마무리가 오.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 후반기부터 이 철근값이 가파르게 네. 상승했어요. 네. 마음이 불안했었죠. 이게 그쵸. 건축비가 감당이 될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모든 물가 상승이 한 20% 30% 네. 올랐거든요. 20% 30%만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처음 작년 정도에 계획했던 것이 20억 정도였는데 20%면은 이제 4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최종적으로 이제 24억이 들었고 그래도 저희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작년에 시작을 하지 않고 올해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건축비 부담이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못해도 한 3, 4억 정도는 더 네. 추가되는 비용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작년에 시작을 해서 또 그 정도의 그 건축비로 마무리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문교당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신축이 좀 이루어져서 그래도 네네네. 좀 약간의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원칙이 있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땅을 똑같은 평수로 대토를 받고 네.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그 보상비를 통해서 새로운 교당을 짓는데 이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조례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땅을 대토를 받았고 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어느 정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상비를 통해서 한 50%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교도님들의 이제 성금과 네. 또 외부 이제 신축볼사 동참인들 네. 또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교당을 신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네. 이게 돈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이 좀 모여진 게 네네.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불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불사는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돈보다는 교도님들의 마음을 합하는 것. 저는 이제 그 좀 어려웠던 것이 초창기에 네. 저희 교당이 그 외대역 바로 한 1, 2분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역세권에 네, 있었거든요. 교도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가까우니까. 네, 네.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먼 곳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희 교당이 좀 가까운 데를 떠나서 좀 멀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교당이 이제 완전히 구석진 곳에 이제 있게 되고 또 다른 주변의 여타 모든 환경이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네네. 새로운 환경이 되는데 저희만 이제 낡은 교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교도님들한테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초창기에 이제 어려웠고 네. 그 이후에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순탄하게 이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려움 잘 이겨내고 신축 공부를 무사히 마쳤는데 그 속에는 이문교당 교도들의 또 네. 2000일에 가까운 네, 기도 맞습니다. 정성이 있었다고 자세히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원기 101년 5월 네. 2일에 천일기도 결제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원기 102년도에 부임을 해서 그 천일기도를 이제 이어갔는데요. 이미 하고 있었네요. 네네. 네. 제가 부임 전에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면 교당이 완성되겠구나. 네네. 끝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천일기도가 끝났는데도 이게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네. 시작도 못했어요. 여기서 말 수가 없다. 그러면 네. 다시 또 천일기도를 하자. 어. 될 때까지. 네. 그 기간이 1000일이 지나고 또 1000일이 지나고 2000일이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어. 모습이 보이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문교당 천일기도가 2331일 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 기간 동안에 네. 저희 교도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신축 불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네. 매일 혹시 교당에 직접 나와서 기도 올리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그러죠.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법회 때는 교도님들이 전체 모여서 네. 기도를 올렸고 또 평일에는 교당과 교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네. 특히나 그 매일 새벽 그 어둠을 가르고 네, 우리 교도님들이 직접 참여하신 몇 분의 교도님들이 계세요. 네. 또 제가 만약에 교무 훈련이라든지 또 출장을 갈 때도 그분들이 직접 목탁을 잡고 기도를 이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000일이 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교도님들이 고맙지만 특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셨던 그 교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특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교무님은 며칠 동안 하셨나요? 네. 2331일 중에 뭐 안 빠지고 네. 하루도 안 빠지고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이문교당에 오기 전에 원남교당에서 4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부임하던 그 첫 해부터 이제 신축불사 기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전부 합하면 제가 약 한 3,500일 정도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네. 오로지 교당을 짓는 신축불사를 위한 기도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0일 정도를 더 하신 셈이네요. 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탄생한 이문교당 네네.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교당을 갖다 신축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지리적 위치가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역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이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큰 4차선 대로변에 네. 저희 교당이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저기가 원불교 이문교당이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이제 네. 들어서게 됐죠. 보통 네.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큰 길가에.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원불교의 많은 수많은 교당들이 국내에 한 500개 정도 있지만 그렇게 큰 길가에 대로변에 교당이 위치한 교당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위치, 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짓고 있어서 좀 어수선하지만 네.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이 완성되는 2025년이 되면 그곳이 경희대라든지 또 한국외대라든지 네. 한예종 또 네. 조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서울시립대 네. 이게 교육과 또 주거, 주거, 인프라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까이 또 청량리가 청량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통까지 아우르는 아주 그 교화하기 좋은 네, 그런 네.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대로변에 있는 네. 어디 지나다니면서 딱 보기 좋은 네, 우뚝 그렇죠. 자리 잡은 이문교당의 모습인데 네. 실내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상 4층 건물인데요. 네.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당 사무실이 있고, 다른 교당도 일부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저희 교당 같은 경우는 카페 마인드풀이라고 해가지고 네. 카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카페는 1차적으로는 이제 교화 목적이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저희 교도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많은 사람들이 네. 다녀갈 수 있는 아. 그런 게 교화의 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상업적 공간으로 저희가 카페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무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그러죠. 그냥 누구나 예, 카페 예, 이용하듯이 예, 예. 찾을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이제 2층은 이제 이름을 이제 경원관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졌는데요. 네. 그 2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입니다. 가장 이제 주된 그 용도는 이제 식당이고, 네. 근데 그냥 식당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쓰기에는. 그래서 주중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제 문화교실이라든지 또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로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강의실하고 회화실을 겸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층에는 선실이 있고 또 이제 교무생활관, 게스트룸, 또 회화실 이제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 교당의 그 선실 같은 경우는 원불교 역사 최초로 오, 네. 보통 이제 일원상 하면 테두리가 있는 일원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교당은 이제 테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테두리가 없이 둥그런 조명으로 해가지고 보름달처럼 오. 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네네네. 모습으로 저희가 일원상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도님들은 그 일원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보름달 일원상 이렇게 보름달 이제 일원상. 이름을 네. 졌는데 방문하시는 교무님들, 교도님들이 그 일원상을 너무 좋아하세요. 예, 뭐 단순히 특이하다 정도가 아니라 네. 편안하고 너무 정겹게 느껴진대요. 네. 그 일원상이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보름달 보면 왠지 기도드리고 그러잖아요. 싶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보름달 보면 기도하듯이 네.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가 봐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자랑할 만하고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테두리 없애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불상 그 모양을 가진 형상이 있는 그 불상이 아니라 네. 진리의 상징인 일원상을 우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네. 내놓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그 동그라미 상징인 일원상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매달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원상을 그리긴 하지만 그 일원상을 지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참 일원상이 드러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름달 형상인 일원상에 그것도 하나의 형상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형상에 매달리지 않고 참 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테두리 없는 일원상을 좀 전국 만들어봤습니다. 최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들 조금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나요? 네. 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대각전이 위치해 있는데요. 다른 교당 같은 경우는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저층, 뭐 1층이나 2층에 네네네. 둘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층에 이제 대각전을 네. 뒀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이제 그 4층에 마지막 층에 이제 그걸 두게 되면은 이 건물의 그 층고를 갖다 높여서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층고를 그쵸.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당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층에 이제 대각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네. 또 있는데요. 네. 마지막 이제 그 옥상 보통 이제 5층에 해당되는 네. 그 곳인데 저희가 이제 그 재개발이 완성되면은 저희 교당 뒤편으로 약 한 2,500평 정도의 공원이 생겨요. 그래서 휴게 전망대를 네. 저희가 이제 테라스 형태로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자를 딱 깔고 저희가 2,500평의 뷰를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정다운 도반들하고 같이
이제 법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초인 인테리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네. 정말 공원 뷰를 볼 네. 수도 있고 대로변에서 접근도도 좋고 네.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너무 좋고 네, 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 이문교당인데 네. 그러면 주민들에게 좀 활짝 문을 열고 싶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프로그램들도 좀 기획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화의 방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함께하는 교당을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이 원불교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네. 부담 없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교화의 이제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는 그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와서 뭐 소모임이라든지 네. 또 자모 모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임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작은 이제 세미나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린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요즘에는 다양한 그 문화적 커뮤니티 욕구들이 센터.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교수님들끼리 지금 얘기 나누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화 교실이 아니라 좀 네. 특별한 문화 교실을 하자. 예를 네. 들면 와인 교실이라든지 네. 예, 또 특별한 뭐 요리 교실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해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원불교하고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실을 특별하게 네. 그 소법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선실이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선실을 통해서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많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또 정신적 고갈 문제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실에 와서 딱 명상과 또 자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또 마음의 어떤 재충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근처에 네. 주거단지도 이제 크게 형성이 될 거고 네. 학교는 또 워낙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많은 학생들과 주민분들이 그냥 근처 카페 가듯이 찾아주고 네. 1층 네. 찾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우리 편안하게 쉬었다 갈까 네. 하는 마음으로 네. 들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네. 오히려 더 궁금한 거는 그래서 처음이 어땠을까? 예, 가 예. 궁금하거든요. 이문교당의 시작은 어땠나요? 저희 교당의 역사가 올해 그 교당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원기 57년에 교당이 네. 창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당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 갓난한 그 생활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연원교당이 이제 종로교당인데요. 제가 이제 연역을 보니까 이문교당 그 창립 때 121만 원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50년 전에 이제 뭐 121만 원이 네네. 큰 돈이었을 그쵸, 텐데 그쵸. 그렇게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교무님들과 또 역대 교무님들과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근검전략하면서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작은 집을 사고 또 옆에 또 작은 집을 네. 사고 그래서 늘려가지고 원기 85년도에 그러니까 원기 57년이니까 거의 뭐 5, 6년 지나서 새 교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축 봉불식을 하게 되죠. 근데 네. 그때가 이제 외대역 그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제 교당이 네네.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역대 교무님들께서 그 이 교당의 어떤 창립의 역사 그리고 50년의 교당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이제 교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당 그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절 때만 되면은 네. 떡을 몇 가마니를 썰었대요. 요즘에 네. 뭐 기계로 썰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는 다 칼로 썰었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칼을 갈고 있고 한쪽에서는 떡을 썰고 네. 그래서 몇 가마니를 썰고 그것을 뭐 그쪽 네. 주변에 이제 지역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떡을 파는 거죠. 인사드리고. 예. 그리고 뭐 갓김치를 담고 또 뭐 새우젓을 팔고 예,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당의 초창기 역사였고 네. 저희 이제 우리 원불교 이문교당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교당이 마련되지 않나 그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시작에서 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교당이 아니라 네. 옛 교당이 원기 85년도에 신축 봉굴식이 네.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공독주가 계세요. 당시 이제 교도회장을 하셨던 호산 이경래 네. 교도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당시 증권회사 대표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신께서 이제 퇴직할 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본인의 퇴직금 전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은 바로는 한 3, 4억 정도가 됐다라고 그래요. 네. 퇴직금이. 근데 그 퇴직금 전부를 교당 신축불사에 내놓으셨어요. 아낌없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 교당을 지면서 이제 그분과 그분의 이제 부인이신 백타원 네. 그 네. 신홍경 교도님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경원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2층. 예, 2층에 이제 다목적실 공간을 경원관이라고 이름을 해서 네. 그분들의 공덕을 저희 이제 이문교당 교도님들의 전 교도님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네. 그 뜻에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네. 네. 저는 아까 사실 2층 경호관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네,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 공간입니다. 공간 갈 때마다 그래도 또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또 공로자 숭배가 네.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문교당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정석이다, 네. 교화의 정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당 신축이라는 큰 과업은 이제 무사히 마쳤는데 네. 앞으로의 이문교당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그곳은 이런 곳이지라고 한다면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좀 바라세요? 저희 이제 천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기도문에 되어 있거든요. 이론에 둥구신 비달에 편리하고 아름다우며 성스럽고 은혜로운 교당이 돼서 누구든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네, 그리고 사은에 보은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교당. 그래서 원불교 이문교당을 통해서 나날이 진급하고 은혜가 네. 넘치는 낙원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문교당이 역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또 내용이긴 하지만요. 우리 이제 교도님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교당에서는 기도 소리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네. 그런 교당이 되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소리와 목탁 소리가 끊이지 네. 않는 모습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문교당 정말 2천여 숫자로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이거든요. 2천여일 동안 또 마음 모아주신 또 우리 교도님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저희 교도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네. 2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신축 불사를 위해서 저희가 정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분 하나 빠짐없이 각자 처지에서 네. 위치에서 정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신축 불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이문교당 교도님들 네.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네. 전해주셨어요. 자, 끝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네. 더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직접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불교 이문교당 신축 불사는 끝났지만 저희 이문교당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텅 빈 마음으로,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출발의 방향은 이제 멋진 교당, 아름다운 교당, 성스러운 교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곳에서 저희 교당 이름처럼 이문이 남는 교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마음 공부로 지혜와 복이 충만한 교당이 되고 지역 사회에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교당이 되어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낙원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 이문교당이 가깝게는 동대문 또 더 넓게는 서울의 교화를 주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교당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당 신축은 단순히 불사가 아니라 성업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정성과 기도, 합력이 있었기에 또 신축 본부실까지 잘 마칠 수 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동대문 나아가 서울시 또 우리나라 전체를 네.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네. 이문교당을 또 기대해 보면서도 저희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발로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요즘처럼 낙엽 쌓인 거리라면 발끝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오겠죠.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행복과 사랑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